그 지금 뭐 여러 개 제가 이그젬플을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그젬플들은 그 뒤에 제가 방금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이제 좀 해보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센서에서 측정된 어떤 값들이에요. 센서에 측정된 값들. 센서에서 측정된 엑셀레이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센서 좌표계에서의 엑셀레이션이죠. 센서 좌표계에서의 엑셀레이션. 센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엑셀레이션. 자, 근데 여기 이거 이 똑같은 엑셀레이션인데 이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엑셀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NED 좌표계를 보통 쓴다고 그랬습니다. NED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그림에서는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그 엑셀레이션 값은 전부 다 x는 제로, y도 제로, 마이너스 9.8. 요게 레퍼런스 좌표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거거든요. 전부 다 이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거 전부 다 이거니까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게 이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그려놓은 거. 이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이 파란색 벡터는 전부 다 이거예요. 0, 마이너스 9.8m per sec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게 센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이 벡터 값들은 다 이거예요. 이게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이거가 센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이거다. 우리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지금 두 개가 있네요.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고 센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자, 센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막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0, 마이너스 9.8이에요. 자, 근데 이 크기 자체는 이 9.8m per sec 제곱이라는 9.8 크기는 제가 중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중력. 근데 중력 값은 위치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위치마다. 어떤 데서는 9.8이 조금 더 크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좀 작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크기는 조금씩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러니까 이 값도 사실은 크기는 조금 적어졌다 작아졌다 하는 적었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그런 값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정말 참값 엑셀레이션이 참값이 9.8이라고 하더라도 이 센서에서는 9.81로 측정이 되질 않아요. 센서는 항상 참값 플러스 노이즈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값이라고 해도 이건 9.8이 아니라 뭐 9.8 뭐뭐뭐 9.8 뭐뭐뭐일 수도 있고 될 때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9.7 뭐뭐 어떨 때는 9.8 뭐뭐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게 피치가 0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0, 0, 마이너스 9.7 이거는 0, 0, 마이너스 9.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값이 다르다 그래서 피치가 0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냐면은 이게 9.7이더라도 이게 9.8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9.9라고 해도 이게 9.8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방향이 중요한 거지 이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크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센서에서 이게 값이 막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센서에 의해서 잘못된 값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둘 다 크기를 1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크기를 1로.
자, 다시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9.8m라고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제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이렇게 크기를 1로 만들다. 우리가 노멀라이즈라고 했잖아요. 노멀라이즈. 이 벡터를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유닛 벡터로 만들면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제로 마이너스 9.8인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제로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에다가 코사인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제로 마이너스 1에다가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도 이제 1이 돼버리죠, 크기가. 자, 이것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1 제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제로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으로부터 이 값을 가지고 요걸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9.8이 아니고 마이너스 9.7뭐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8뭐뭐 이래가지고 요 값이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잘못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측정된 값이 있으면은 매저된 엑셀레이션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노멀라이즈를 해버리자. 유닛 벡터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은 정말로 완벽하게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정말 완벽하게 똑같아지거든요. 어쨌든 이 값들은 전부 센서 좌표계에서의 값이에요. 센서 좌표계에서의 값. 그 다음에 이 값은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값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전에 어떤 걸 했었냐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했었냐면은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역할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좌표계 2에서 좌표계가 있는데 좌표계 2에서 나타내져 있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걸 좌표계 1에서의 벡터 값을 이렇게 바꿀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는데 좌표계 1에서 좌표계 2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 중에 하나죠. 세 가지 중에. 자, 이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좀 바꿔봅시다. 이거 우리가 예전에는 좌표계 1, 좌표계 2라고 그랬었는데 좌표계 1을 우리가 레퍼런스 좌표계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좌표계 1은 요거를 레퍼런스 좌표계라고 그러고 좌표계 2는 센서 좌표계라고 합니다. 센서 좌표계. 2라고 하고 센서 좌표계. 자, 그러면 이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네요. 1번이 레퍼런스 좌표계, 2번이 이게 센서 좌표계. 이렇게. 레퍼런스 좌표계에서 센서 좌표계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센서 좌표계에서의 좌표값을 곱하게 되면은 레퍼런스 좌표계에서의 좌표값이 나옵니다. 여기 레퍼런스 좌표계에서의 좌표값, 레퍼런스 좌표계에서의 벡터 값이 이 경우에는 이게 제로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거가 지금 이 엑셀레이션에 대해서 봤더니 제로 마이너스 1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센서 좌표계에서의 센서 좌표계의 값이 요거가 여기서는 제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요때는 이게 이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바로 요 값이 되고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로 대응되는 관계를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레퍼런스 좌표계에서 센서 좌표계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 자,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역할 중에 이게 있죠.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이거에
이거에 대한 자세를 나타내준 게 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레퍼런스에 대한 센서의 자세를 나타내주는 게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세 가지 역할 중에 세 번째예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자세를 나타내준다. 자세를 나타내주는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뭘 나타내주느냐 하면은 여기서 1번 좌표계에 대한 2번 좌표계의 자세를 나타내준다.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이걸로부터 롤 피치오 구하는 거 우리가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거 자체가 자세를 나타내주고 이게 롤 피치오하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아니라 이게 2대1로 대응이 됐었어요. 2대1로. 좀 무한대 대 1로 이렇게 대응이 됐었어요. 어쨌든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롤 피치오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지금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냥 이게 이제 키예요, 키. 이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자, 지금 여기 센싱된 거,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제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구해지는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바로 이거, 롤 피치 요 값에 의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된 거였다. 이런 얘기가 결론. 그러니까 요 관계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로부터 롤 피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계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게 제로 마이너스 g 이건데 이거를 제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우리가 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엑셀레이션 이게 매저된 엑셀레이션이에요. 매저된 엑셀레이션도 우리가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할 거다.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이 엑셀레이션의 크기로 나눠 가지고 이거 전체 크기가 1이 돼요. 1을.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A 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A 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제가 한 걸로 보면은 이거가 A 바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여기 이제 A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A 그다음에 이거가 또 A 바 A 바를 하게 되면 이게 유닛 노멀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책에서 그렇게 이제 다 써놓은 겁니다. A 바를 이렇게 두고 한 거예요. G도 마찬가지. G도 원래 아까 제가 제로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걸 갖다가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제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로 마이너스 1로 한 거가 G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를 붙여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였었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센서 좌표계에서의 엑셀레이션 값에다가 센서의 로테이션을 가지고 만들어진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이게 레퍼런스 좌표계에서의 엑셀레이션 제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 롤 피치오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A가 우리 매저된 거예요. A는 매저된 거. 여기 이거의 인버스 양변에다가 R의 인버스를 곱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려서 A가 나오겠죠. A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로 간 겁니다. 이렇게 R의 인버스를 곱한다 그랬는데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R의 인버스는 R의 트랜스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R의 인버스를 R의 트랜스포즈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G에다가 G는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제로 마이너스 1. 제로 마이너스 1에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건가 A 엑셀리션된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이거는 앞에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롤 피처가 구해졌을 때 RF, 파이, 세타, 푸시 우리 앞에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삼행 삼렬이 있어요. 삼행 삼렬인데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 삼행삼렬의 매트릭스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앞에서 우리 이미 다 구해뒀었는데 로테이션 매트릭스, 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 아주 자주 사용하는 이거. 자,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인 것이고, 우린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하, 이거 여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가 여기로 가고 이거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로 오냐면은 여기 있던 거는 여기 있던 거는 여기로 오고 그 다음 여기 있던 거는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꾼 거예요. 바꾼 거.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이게 R의 트랜스포즈에다가 0, 0, 1을 곱해야 되거든요. 자, R의 트랜스포즈에다가 0, 0,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R 트랜스포즈에다 0, 0, 1 곱하면 이게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A라고 그러고 요걸 B라고 그러고 C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거에다가 0, 0, 1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앞에 있던 것들 값은 이거는 전혀 뭐 관계없어요. 다 제로가 곱해져 버리니까 제로. 마지막 거만 1이 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그대로 이제 남는 거예요. 답이 요게 A, B, C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인데 트랜스포즈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세 번째 열이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컬럼이. 트랜스포즈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세 번째 열이 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이거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이거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이거가 여기로 오는 거가 트랜스포즈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A, B, C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여기로 가고 이거가 여기로 오고 이거가 여기로 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R 트랜스포즈에다가 아까 G 요걸 곱하게 되면 여기 A가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A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요 세 개예요. 이거. 자, 이게 A의 첫 번째 컴포넌트가 이거, 두 번째 컴포넌트가 이거, 세 번째 컴포넌트가 이렇게 돼요. 그거를 제가 뒤에서 이제 써놓은 거네요. 아까 그 자리로 다시 가보면은 엑셀레이션에서 첫 번째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여기 네. 자, 아까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거 AX 그 다음에 AY 그 다음에 AG 요거가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에다가 0, 0, 마이너스 1이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원래가 A의 트랜스포즈라는 게 어떻게 돼 있었던 거냐면은 R의 트랜스포즈는 R에서 R이 있는데 이거가 지금 여기로 오는 거고 그거가 그대로 지금 이게 여기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값들이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뭐냐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원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요 값이 두 번째 여기 무슨 뭐냐면은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요 값이 있었어요. 이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여기로 간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준 거가 바로 이거 여기에요. 자, 그러니까 엑셀레이션 x 방향은 사인 세타, 엑셀레이션 y 방향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에다 코사인 세타, 엑셀레이션 g 방향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요걸로부터 지금 이걸로부터 그러니까
ax, ay, a0부터 우리가 여기 파이하고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방정식 요 세 개 방정식으로부터 세타하고 파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세타는 예전에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로부터 파이, 세타, 푸시 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세타는 이렇게 됐어요. 자, 사인 세타가 AX니까 세타는 사인 인버스 A의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이것도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답이 두 개가 나와요. 답이. 세타는 사인 인버스 AX를 한다. 그래서 여기 답이 세타1하고 세타2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세타1, 세타2 두 개가 나올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 이제 세타는 값을 알았어요. 여기서 세타를 알게 되면 자 코사인 세타도 값을 알게 되죠. 여기 또 코사인 세타도 값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우리가 아는 값이 돼버려요. 아는 값이 돼버리고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고 이것도 코사인 세타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거 이렇게 없어져요. 거기다가 또 마이너스를 앞에다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구해져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아크탄젠트 투함수 공부를 했잖아요. 아크탄젠트 투함수는 어떤 거에 대한 사인하고 코사인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 이제 이 파이가 구해지는 게 바로 아크탄젠트 투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AY를 코사인 세타로 하는 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AG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 거니까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파이를 아크탄젠트 2를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사인 요걸 여기다가 해주고 코사인의 반응을 여기다 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파이가 구해지네요. 자, 여기 방금 전에 이제 제가 했었던 걸 또 썼습니다. 이거. 자, 코사인 세타로 나눠졌어요. 요거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고 마이너스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파이가 돼요. 자, 여기서도 코사인 파이가 지금 이렇게 나눠주고 마이너스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크탄젠트 2 한 다음에 사인에 대응되는 값, 그 다음에 코사인에 대응되는 값을 해가지고 파이가 구해져요. 아까 우리가 세타가 값이 두 개가 있었어요. 세타 값이 두 개. 자, 그러니까 세타 1일 때의 값 파이 1이 있을 것이고 세타 2일 때의 값도 또 파이 2가 있겠죠. 그래서 두 세트가 나오게 되죠. 두 세트. 이거는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똑같았어요. 우리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하나가 주어지면 이걸로부터 롤 피처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두 세트가 답이 나왔었어요. 두 세트가 나오는데 그 두 세트가 아니라 무한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고무한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세타가 플러스 2분의 파이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럴 때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싱귤레리티, 특이하다,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여기서도 어쨌든 이게 세타1, 세타2 세타가 2분의 파이이거나 그 다음에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는 이거 안 돼요. 이게 제로가 돼버리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을 땐 요거 못 써요. 요거 못 쓰고 이게 아닐 때는 이걸 써서 우리가 이제 요 파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파이 1하고 파이 2가 이렇게 이제 구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요거 파이가 이제 제로가 돼버렸을 요거가 제로가 돼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요걸 갖다가 또 풀어야 된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이거 지금
얘기를 안 해뒀는데 제가 좀 이거는 나중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때 세타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요거 파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니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두 세트를 파이하고 세타를 두 세트를 구했다고 합니다. 파이 1 세타 1 또는 파이 2 세타 2가 구해졌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요를 구해야 되는데 요를 구하는 거는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그네틱 필드 메저먼트 된 거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엑셀레이션으로부터 구한 롤하고 피치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아까 phi 1 세타 1 그 다음에 phi 2 세타 2 이렇게 구해진 거 플러스 마그네틱 필드 메저먼트 마그네틱 필드 메저먼트를 요 두 개를 사용하면은 이제 푸시가 구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게 우리 이제 지구를 보면은 그림을 제가 그려둔 거가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예전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자, 여기에 북극이 있다. 여기 남극이 있다. 그러면 북극하고 남극 여기가 이렇게 딱 뭔가 이런 자석이 하나 달려 있어요. 자석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나침판 그러니까 마그네틱 여기 요런 이렇게 돼 있는 나침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나침판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나침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은 여기로 가고 파란색이 여기로 오고 그다음에 만약에 나침판을 가지고 여기에 갔다 그러면 빨간색이 여기로 가고 파란색이 여기로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한 여기쯤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또 뭘 그리냐면 예전에 그림들은 자기장을 이렇게 그려요. 자기장이 그려야 된다.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익숙한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요거 하나하나 그려둔 거 이거 하나하나 그려둔 거가 바로 뭘 그려둔 거하고 똑같냐면은 이게 이 나침판을 가지고 여기로 가게 되면은 빨간색이 여기, 파란색이 여기에 있으면 빨간색이 여기, 파란색이 여기 있으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되고 여기 있으면 빨간색, 파란색. 이거 하나하나를 이게 바로 바늘이에요. 바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선들 하나하나가. 자, 이게 이제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예요.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틀린 거예요. 진짜 이렇게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다. 이게 지구가 자전의 중심축이 북, 남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회전의 중심축이 있어가지고 회전의 중심축에 어떤 큰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구에는 이런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지구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북, 남 이렇게 있지를 않죠. 이게 실제로는 엉뚱한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충 맞을 뿐이에요. 대충. 이게 지구의 자전의 중심축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큰 요 자석이 딱 맞아 있질 않아요. 맞아 있질 않아서 지구의 요거 나침판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북쪽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이 나침판이 나타내는 북쪽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나침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석 나침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그네틱 컴파스. 이 자석 나침판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냐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충은 비슷하지만 뭐 이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이 지구 자전의 중심축은 이게 아니라 여기 이게 자석 나침판이 나타내는 북쪽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다른 데 있어요. 상당히 달라요, 이 값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자북이라고 그래요. 자석 나침판이 가리키는 다시 얘기하면은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가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의 북쪽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의 북쪽.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가 나타내지는 그 북쪽을 우리가 자북이라고 그러고 진짜 북쪽, 이 회전 중심축의 북쪽을 우리가 진북이라고 그럽니다. 진북. 그래서 진북하고 자북하고 차이가 상당히 커요. 이게. 그래서 자북하고 진북의 차이를 항상 보정을 해줘야지 우리 진짜 진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북하고 진북의 차이가 이 세계적으로 이런 데를 가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 세상 여기 지구상에 여기저기 가보면 다 달라요. 이 마그네틱 필드가. 지금 제가 여기 마그네틱 필드 벡터를 나타내 준 거거든요. 마그네틱 필드 벡터를 나타내 준 건데 지구상에 가보면 다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각각 이 위도하고 경도가 주어졌을 때 그 위도하고 경도에서는 마그네틱 필드 벡터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이 벡터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 값을 다 이게 위도 경도가 주어지면 이 벡터 값이 딱 정해져요. 그 다음에 이 벡터 값도 또 이 자북 진북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이 큰 자석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계속 변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완전히 다른 거였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자국 진동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하나의 이 위도 경도가 주어졌을 때 마그네틱 필드 벡터를 나타내주는 이 벡터가 시간이 흐르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구상의 위도하고 경도를 줬을 때 마그네틱 필드 벡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월드 마그네틱 모델 월드 마그네틱 모델을 찾아보시면은 여기 이거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집에 위도 경도를 주면 그 집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어떤 벡터 값을 갖는지를 나타내줘요. 그 벡터 값을 보통은 NED 좌표계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NED 좌표계에서.
NED 좌표계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지구상에서 다 달라요. NED 좌표계는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왜냐하면 당연히 NED 좌표계는 자, 이걸 지구라고 그러면은 NED 좌표계는 여기서는 이런 거일 거예요. 이게 여기 이게 D 방향이 이거고 X 방향이 이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X 방향은 이건데 G 방향은 이거. G, X, G, X 이렇게 그러니까 NED 좌표계는 지구상의 어느 위치로 가는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NED 좌표계에서 이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뭐 어떤 도시 어떤 위치 하나만 딱 정해두면은 마그네틱 필드 지구 자기장의 벡터를 그대로 둔다. 3차원 공간에서. 그러니까 NED 좌표계에서 지구 좌표계 여기 이제 이게 테슬라 몇 나노 테슬라 n 방향으로는 이 벡터가 n 방향으로는 몇 나노 테슬라, 이 방향으로는 또 몇 나노 테슬라, d 방향으로는 또 몇 나노 테슬라 이제 또는 이제 그 마그네틱 필드의 단위가 테슬라하고 가우스가 있잖아요. 또는 뭐 몇 가우스, 몇 가우스, 몇 가우스 이런 단위로 이게 다 출력을 해줍니다. 어디서나. 그리고 이거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실제로는 오늘 여러분들 웹사이트 들어가 본 거하고 내일 웹사이트 들어가 본 거하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두는 세계 어떤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NOA 여러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몇 개의 기관에서 이런 그 월드 마그네틱 모델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떤 위치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어떤 벡터 값을 가지고 어떤 값을 갖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거가 예를 들어서 뭐 광주광역시 동구다. 그러면은 동구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남구에서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한 10년을 두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그 웹사이트에서 모델을 바꿔요. 10년 단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월드 마그네틱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월드 마그네틱 모델을 쓰게 되면은 우리 아까 지구 나침판을 가지고 지구 자기장 나침판을 가지고 북쪽 남쪽 북쪽 서쪽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월드 마그네틱 모델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자석 나침판은 그냥 월드 마그네틱 모델을 딱 월드 마그네틱 모델에 자석 나침판의 요 침은 이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이거. 요 자리에서는 이거고 이 자리에서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요 자리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드 마그네틱 모델에서 나타내 주는 벡터가 이 벡터를 월드 마그네틱 모델에서 다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써서 그러니까 어떤 지구상의 어떤 일정한 위치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시간 단위로, 날짜 단위로 변하지 않아요.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나타내주는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월드 마그네틱 모델을 읽어드리면은 그 월드 마그네틱 모델은 일종의 그 위치에서의 어떤 기준이 되는 방향이에요. 그 기준이 되는 방향을 가지고 이제 요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요를. 자, 그러면은 요 찾아내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